안녕하십니까. 진행되는 경매 사건 중 권리 분석과 투자적 측면의 초점을 둬 선별된 경매 사건을 대상으로 정통 경매 사례 분석 정경사 TV입니다. 오늘 분석 대상 사건은 고양지원 2023 타경 2110 감정가 6억 3,400 아파트입니다. 사건이 중복 병합에서 중복 사건이 있습니다. 중복 사건은 선행 사건, 채권자 중에 누가 먼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채권자가 경매 취하라든지 취소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별도로 추가,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신청된 경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사건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면적 28.57평, 토지 면적 5.16평, 대개 그 전용 면적에 7, 8평 더하면은 그 분양 평형이 나오죠. 채권자 우리은행이고 청구 금액 2억 4,300. 뭐 감정가 대비해서 항상 청구 금액을 보는 이유는 경매 취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경매 진행일자는 4월 30일 4억 4,38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정모 씨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하우스 어반 개런티 그러니까 이니셜이죠. 허그 양도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채권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함. 이 강의를 들으실 때 현재까지 영상이 한 150여 개 됩니다. 정경사 TV가. 그러니까 그 벌어지는 어떤 것 형태에 대해서는 아파트 선순위 임차인 뭐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거의 전 형태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망라되어 있고 특히 그 한 강의 제작한 지 7개월여 되기 때문에 이 재생 목록으로 분류는 안 해놨지만은 일자별로 소트 분류해서 보시면은 앞선 사건은 초기 사건은 낙찰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듯이 입찰에 참여해서 결과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사건 번호를 굳이 법원까지 안 쳐도 2023 2110 치면은 그 몇 개 지원이 복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건 찾기가 쉽습니다. 지역하고 아시면은 자 정모 씨 보증금 5억 전입이면 뭡니까 저기 2021년 6월 24일 대항력이 발생되는 법률 요건입니다. 확정일자 6월 4일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는 그런 법률 요건이죠. 배당 신청, 배당 요구 종기 전에 했는지 배당 요구 종기가 2023년 6월 16일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항력 있고 우선 변제권 있고 배당 신청 어떤 거 순위 배당표를 작성할 때 이 날짜 이후에 들어온 뭐 압류라든지 강제 경매 모든 어떤 그 채권적 권리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최모 씨고 건저당권 이 본권에서는 임의경매는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 말소기준 권리를 그 분별하기가 2017년 5월 12일 이 기준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설정 최고금액 2억 5,900 다음이 임차권 등기 정모 씨 2022년 여기 정모 씨가 바로 그 임차권 등기란 겁니다. 임차권 등기를 할 때는 이사갈 사정이 발생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에 대한 보증을 받고 양도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양도하기 전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기입 등기가 되기 전 2022년 8월 8일까지는 주민등록을 꼭 유지하고 있어야 이 임차권 등기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중복 사건은 우리은행 임의경매가 있고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또 강제 경매까지 신청을 한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그 정모 씨에게 양도받아 갖고. 자, 여기 전입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앞서고 2억 5,900이면 뭐 80% 잡으면은 한 2억이 넘죠. 2억이 넘습니다. 넘고 보증금 채권이 허그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5억이면은 거의 그 아파트 가격 육박하기 때문에 이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1순위 저당권 기준입니다. 왜? 담보권이 2017년에 대출 심사를 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대출해 줬는데 후에 들어온 소액임차 보증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이 이거보다 앞선다든지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한 명이면 모르는데 한번 방 숫자가 많아서 7, 8명이다 하면은 담보권 가치 저하를 막기 위해서 2017년 5월 기준에 해당하는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은 그 최순순위 우선 소액 보증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뭐 초역세권입니다. 탄현역 바로 앞에 두산 위브 있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SBS 일산 제작센터,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그 교육받는 학생을 둔 학부형 입장에서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췄습니다. 뭐 요양병원이지만 병원도 있고 일단 그 아파트 단지 규모가 뭐 단독동이라든지 상반되는 규모 있는 아파트 규모입니다. 한번 보게 그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대지 면적이 작았죠. 대지 면적이 작다는 거는 용적률, 건폐율이 높게 고층이 허용되는 건폐율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작은 겁니다. 토지 면적이 이거에 아주 대비되는 옛날부터 주공, 시형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서 널찍널찍하고 인동거리 넓고 대지 면적이 넓고 한 게 재건축, 재개발에선 각광을 받습니다. 어쨌든 주거 여건은 충분한 부대 시설이니 갖춰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가 이 탄현역입니다. 탄현역. 자, 현황조사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는 법원 직원이 전장에 가서 유치권인 판별 요건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현황조사가.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법원 직원이 현장에 갔을 때 유치권이 외부인이 인식하도록 어떤 그 장치를 해놨다든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보조 점유 모든 점유 형태를 통해서 이권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유치권하고는 점유 관계는 별도 확인 요함.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기록해놓고 별도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53층 아파트네요. 고층입니다. 점유자, 전입일자만 기록됐습니다. 확정일자, 뭐 보증금 일체 없어. 그러니까 점유관계, 사실관계만 확인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물건명세서 보겠습니다. 물건명세서는 아까 중복사건 했더니 이게 선행사건이 2006년 타경 2110번이고 중복사건 후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한 사건은 2023 타경 73815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항상 기록됩니다. 물건명세서에는. 그러니까 5353층 아파트에 53층인 것 같습니다. 6월 24일부터 점유 기간이고 보증금 5억. 뭐 이 최모 씨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일자고 그 건재당권, 임차권 등기자보다 후일자이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그러니까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판단하실 때 인수가 되는지 따로 돈을 더 줘야 되는지
내가 5억에 주고 샀는데 뭐 8천만 원을 더 줘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런 본건에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후순위고 소액 임차 보증금이기 때문에 배당표 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고 가니까 임차인 이해관계하고는 별도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회수가 안 될 시에는 낙찰자에게 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은데 그 강의 루틴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 국공공 교부청구 교부청구를 항상 중시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교부청구 고공공은 고양시 지방자치단체로 추정되니까 지방세로 추정되고 국공공은 국세로 추정되는 그런 건입니다. 교부청구서 제출 국공공 제출. 그러니까 그 본건에서는 그러니까 이 본건하고 연관된 그 어떤 개념 설명까지 법률 요건 뭐 효력 발생일 공포일 쭉 들어가면 강의 영상이 항상 롱폼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해드릴 겸해서 그 당해 건하고 덜 연관된 건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낙찰가 분석. 이 일산 서구 탄현동 지역이 상당히 낙찰가율이 에버리지가 80%를 상회하는 선에서 83, 4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 6억 3,400 예상 낙찰가 뭐 별도로 부담 없으니까 재경매 사례에서 내가 5억에 6억 3,400 감정가 아파트로 5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가 더해지는지 모르고 입찰을 보셨다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피 같은 돈 입찰 보증금을 그러니까 몰수당하는 그런 사례 강의 영상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도 중간에 이거 뭐 하는 건데 이러고 나가지 마시고 또 이 구독 하셔갖고 초기 영상들을 한번 그 사건별로 낙찰가도 보시고 이 건은 왜 지금까지 재경매 낙찰이 안 되고 있는지 준 깡통 아파트 보증금 빼면은 거의 값어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살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건은 감정가 6억 80% 68에 48 한 5억 뭐 이 본 사이트에서 예상 낙찰가를 뭐 이상 없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포인트별로 지금 그 고독 23억까지 올랐다가 12억까지 최저가 나오는 그런 지금 부동산 경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경매장에 가면은 경쟁적인 분위기 휩쓸려서 높게 쓸 수도 있고 또 종용에 의해서 권리 분석을 맡겼는데 높게 쓰셔야 됩니다. 왜? 높게 써서 낙찰이 돼야 입찰 수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높게 쓰는 그런 분위기 타지 마시고 현지 이 탄현동 이 물건 소재지에 인접한 중개사무소 2군데 3군데 가셔갖고 아까 말한 고독 아파트 23억까지 오르는 게 12억까지 최저가가 나오는 그런 부동산 경기 상태니까 급매물 혹시 있습니까? 해서 급매물을 물어보시고 급매물 케이스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낙찰가 정하시는 게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급매물 시세가 4억 7천짜리가 있는데 5억 쓸 필요 없는 거죠. 4억 7천짜리가 있으면 뭐 4억 7천 5백에 써갖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안 된 경우에 뭐 가서 그 중개사무소 가서 일반 매매 계약 체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정경사 TV는 경매, 취소, 취하 모든 경우에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잔금 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일반 매물로 전환시켜서 일반 급매로 전환시켜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 TV 응원 부탁드립니다.